카톡이 하나 왔어요. 읽어요. 또 읽어요. 물결표가 붙어있네. 어제는 없었는데. 마침표를 찍었네. 화났나? 그 한 줄을 10분째 보고 있어요. 이런 게 5개예요. 순서대로 볼 건데 앞에 넷은 카톡창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열어서 세보면 바로 나와요. 5번째만 카톡창에 안 남아요. 안 일어난 일이라서요. 그게 제일 큰 거고요. 첫 번째, 답장이 와요. 읽어요. 창을 닫아요. 그리고 다시 열어요. 응이 왔어요. 이게 그냥 응인지 귀찮다는 응인지 판정하려고 10분을 써요. 물결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미를 찾아요. 숫자 2개만 기억하세요. 10분 하고 3초. 상대는 그 문장을 3초 만에 썼어요. 당신은 10분 동안 읽고 있고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물결표나 이모티콘, 느낌표 등등이 아무 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실제로 온도 조절하는 사람 많아요. 신호는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처음 읽었을 때 이미 다 받았어요. 두 번째부터는 새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없는 걸 짜내고 있는 거죠. 하나만 해보세요. 두 번째 읽었을 때 새로 알게 된 게 있었는지 떠올려보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해석 능력은 진짜 좋아져요. 계속 하니까요. 남의 연애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짚어요. 저 사람 왜 그랬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 근데 본인 카톡은 그대로예요. 읽는 건 늘었는데 보내는 건 안 늘었으니까요. 여기서 난 아닌데 싶으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손해가 커요. 두 번째, 보낼 말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있거나 메모장에 있거나. 근데 전송 직전에 멈춰요. 읽어보면 어딘가 이상해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S&T가 나거나. 그래서 고쳐요. 근데 고치면 또 이상해요. 그러다가 처음 쓴 게 제일 나았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그땐 시간이 이미 너무 지났어요. 아까 그 숫자,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예요. 쓰는데 10분, 상대가 읽는데 3초. 이 사람은 카톡을 대화로 안 봐요. 작품으로 봐요. 한 번 나가면 못 되돌리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3초 읽고 넘어가요. 문장 구조 안 봐요. 단어 선택 안 따져요. 그냥 무슨 말인지 보고 답장해요. 10분을 들여서 3초짜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차리면 처음 쓴 거 그냥 보내세요. 거의 항상 처음 게 제일 나아요. 고칠수록 안전해지고 안전해질수록 아무 말도 아니게 되거든요. 안 보내니까 반응이 안 와요. 반응이 없으니까 뭐가 통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다음엔 더 오래 걸려요.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30분이 안 보냄이 돼요. 세 번째, 답장이 3분 만에 왔어요. 나도 3분 만에 보내면 급해 보이나? 그래서 20분 정도 기다려요. 20분 뒤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밤이 늦었어요. 새벽이 돼요. 이번에는 시간이 이상해서 또 못 보내요. 다음날 아침에 보내요. 어제 대화는 이미 끊겨 있고요. 이 사람은 타이밍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어요. 분 단위로는 거의 안 바뀌어요. 상대는 당신이 3분 만에 답했는지 20분 만에 답했는지 안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숫자는 안 세는데 느낌은 남아요. 몇 분 있는지 기억은 못해도 이 사람 뭔가 조심스럽네? 이건 남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건 맞아요. 디테일이 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나는 거예요. 답장은 생각난 김에 보내세요. 지금 보내도 되나 싶은 그때가 사실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 타이밍이 안 와요. 대화가 먼저 끝나거든요. 계산의 에너지를 다 쓰면 내용은 부실해져요. 20분 고민하고 보낸 게 냅인 경우가 그래서 생겨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까지 저 다 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도 가끔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내요. 제가 잘 보내게 돼서가 아니라 고민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몇 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상대가 크면 나도 크크 크면 크크크. 이모티콘 개수를 맞춰요. 상대보다 많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온도를 맞추려는 시도인 건 맞아요. 방향은 옳아요. 근데 맞추고 있는 게 온도가 아니라 형식이에요. 개수 세지 말고 상대의 온도보다 한 톤만 낮추세요. 낮은 쪽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요. 높은 쪽은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넷은 전부 같은 얘기였어요. 상대가 하지도 않은 계산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사실 냈다 고치면 카톡은 편해져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가 5번째예요. 연애 경험 전문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그거거든요. 카톡 재밌게 하는 법, 답장 잘하는 법, 대화 안 끊기는 법. 검색하면 자료 엄청 많아요. 읽으면 도움도 돼요. 실제로 대화가 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찾는 이유가 문제예요. 대화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5번째는 증상이 아니에요. 대가예요. 카톡은 잘 되고 있어요. 몇 주째요. 하루에 몇십 개씩 오가요. 재밌어요. 답장도 빨리 와요. 근데 만남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해져요. 뭘 잘못했나 돌아봐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만나자는 말이 나온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만나자는 말을 대화가 알아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올 거라고요. 안 와요. 만나자는 건 대화가 아니라 제안이에요. 아무리 대화가 잘 돼도 그 말은 따로 꺼내야 나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톡을 더 잘하려고 해요. 더 재밌게, 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재밌게 해야 만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대화가 한번 편해지고 나면 끝나는 얘기예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이 있으면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거기서 더 재밌어져도 확률은 안 올라가요. 어느 지점부터는 카톡 실력이 변수가 아니에요. 안 만난 기간이 변수예요. 아까 세 번째에서 타이밍은 결과를 안 바꾼다고 했죠. 그건 분단이었어요. 주 단위는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3주 동안 매일 카톡한 사이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랑 3일 된 사이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3일 쪽이에요. 3주짜리는 그동안 안 만났잖아요.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을까봐 더 못 끄네요. 카톡이 쌓일수록 그 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미룰까요? 만나자고 하는 순간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답장도 빠르고 웃기도 하고요. 근데 만나자고 물어보면 그게 진짜였는지 확인이 돼요. 안 물어보면요?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될수록 더 못 물어봐요. 잃을 게 많아지니까요.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언제 한번 봐요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대화예요. 날짜가 들어가야 약속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요. 두 번째, 타이밍을 잡지 마세요. 그게 세 번째랑 똑같은 실수예요. 대화가 최고조일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잡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 있으면 이미 충분해요. 더 쌓아도 확률은 안 올라가고 잃을 것만 커져요. 세 번째, 거절당해도 그건 당신에 대한 판정이 아니에요. 카톡으로만 사람을 판정할 수 있으면 면접이 왜 어렵겠어요. 이번 주에 시간이 없는 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되면 나머지 둘도 못해요. 5개가 결국 같은 문제였어요. 상대 온도가 안 보이니까 내 온도로만 계산한 거예요. 10분이 걸린 건 그 문장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계속 재고만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잡는 게 그 질문이에요. 카톡을 잘하는 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만나는 데까지 가는 길이었죠. 5개 중에 몇 번이셨어요?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세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숫자 하나면 돼요.